북한 김정은의 중병설, 사망설을 제기했던 태영호, 지성호 두 당선인이 뒤늦게 잘못을 사과했는데도 일부 야권 인사들이 또 뭘 잘못했느냐라고 옹호를 하고 나서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단 두 사람이 처음에 잘못, 그것도 뭐 바로 사과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는 상식적인 추론인데 그렇게 매도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고요. 전효옥 전 의원도 뭐 추측도 못하냐 이렇게 감쌌는데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들어볼까요? The only people who can confirm his real condition might be Kim Jong-un's wife or his sister or his close, the aides. Those the rumors of where he is now, whether he has any surgery. I don't think that is really based on the facts. 북한에서 공식적인 브리핑을 하는 것이 제일 뭐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번 주말쯤에는 결과가 뭐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자, 원장님 먼저 저 사과와 관련해서요. 두 사람이 말했던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드러났는데도 맨 처음에 곧바로 사과하지 않고 또 뭘 하나 이야기를 했어요. 태영호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저 카트는 중병에 걸린 사람 그때 김정일이 카트 그때 아주 위험했을 때 탔는데 저걸 탄 걸 봐도 뭔가 아직 이상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성호 당선자도 좀 더 건강 상태 봐야 된다. 즉각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이제 분위기가 좀 좋지 않으니까 사과했는데 왜 맨 처음에 사과를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는 그 거짓말을 자기도 믿고 있어서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진짜 자기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도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이익을 위해서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사태 파악의 대처가 오히려 빠른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자기도 그거를 확신해서 결과적 거짓말을 했었을 때는 본인 스스로 그게 믿기지 않기 때문에 내가 틀렸다는 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충격에 벗어나는 시간이 필요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게 되는 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두 분은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이고 결과적으로는 사실이 아니었지만 진짜 본인들은 그렇게 믿었었던 게 아닌가라고 저는 추측해봐요. 서재욱 변호사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난번에 이 논란이 불거졌을 때 우리 정보당국을 못 믿느냐 제가 물어보니까 못 믿는다 그랬죠. 이제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때 제가 그 중국, 미국 다음에 우리나라고 그다음에 태영호 공사 말을 더 신뢰한다.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 부분은 시청자 국민께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네, 저렇게 사과를 해야죠, 김영주 의원.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계속 얘기를 들어보죠. 말은요. 이 부분은 저는 그 양비론에 좀 가깝지만 네. 일단 두 분이 그 신중치 못한 발언한 거는 잘못이다. 왜냐하면 이게 태영호 공사나 지성호 씨 이분은 이게 단순 탈북민이 아니에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입니다. 공인 중에 공인이에요. 그럼 이게 좀 더 은행에 신중하고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이 점에서 이게 제가 비판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변호를 좀 한다면 이분들도 이게 고의로 가짜뉴스는 아닐 거 아닙니까? 고의면 이게 금방 들통날 텐데 그건 아니고 여러 외국 언론이라든지 많은 사람이 의문을 제기했잖아요. 그 점에서 이게 저는 고발을 했더라고요. 형사처벌은 고의가 있을 때만 합니다. 고발은 누가? 시민단체에서. 예. 따라서 이제 처벌이나 또 이게 민주당 일각에서 뭐 징계를 하자. 이 정도는 저는 이게 좀 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현근택 부회장 민주당에서 네. 징계 얘기도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고발은 민주당에서 한 건 아니고요. 네. 민주당의 방침은 당에서 사과해라. 당에서 사과하고 그다음에 당에서 징계해라. 예. 그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예. 고발 부분은 제가 보기엔 뭐 시민단체 한과에 관계는 없고요. 근데 저는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있다고 봐요. 사실은 우리나라 주식 시가총액이 한 1,600조, 700조 접니다. 코스닥하고 코스피 합쳐가지고. 근데 이번에 사태 보니까 물론 평균은 아닙니다만 코스피가 한 3% 정도 떨어졌었고 그다음에 코스닥이 한 5% 정도 떨어졌는데요. 그거를 금액으로 계산하면 한 50조 정도 돼요. 물론 이분들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죠. 근데 이분들의 한마디가 지금 어찌 보면 태영호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CNN에다 인터뷰했거든요. 그럼 결국 미국에 방송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많은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나 자금들이 대부분 미국에서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분들의 발언이 하나가 나는
10조 이상의 가치가 움직일 수 있는 거라고 봐요. 예.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만 예. 그만큼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대북 리스크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발언에 좀 신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그런 분석도 가능하겠군요. 최수영 네. 평론가 그런 상황을 쭉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에 뭐 이른바 김정은 인포데믹이라고 하는 정보 네. 감염병이라는 신조까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감염 원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되겠지만 이 슈퍼 전파자가 외신들 같은 유력 외신들이 됐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감염은 이제 말하면 전현직 유력 정치인들이 어떤 그 좀 기반 어떤 사실을 분석하지 않은 이제 그 예상을 함으로써 이렇게 쏟아냈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은 이제는 대한민국의 이제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속담 한마디를 이용했는데 깨는 썩고 죽을 수 있지만 말을 하면 죽지 못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깨 죽을 수도 있지만 깨 죽기 정말 힘들죠. 그런데 물은 말은 좀 더 어렵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두 분이 가는 이제 그걸 좀 했으면 좋겠고.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전 국민 누구나 다 지탄을 하고 또 당연히 비판을 수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저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게 저 의학 박사님 계시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질환으로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이런 유고 상황들이 계속 저는 이런 게 발생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또 유고다 유고가 아니다 가지고 놓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참에 이러한 데에 대한 좀 매뉴얼을 한번 세워놓으면 좋지 않을까. 대국민 어떤 메시지는 정부는 이렇게 내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어느 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저는 이번 사태가 좀 주는 교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요. 어쨌든 북한 체제가 폐쇄적이고 불가측성이라는 건 누구나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너무 이 두 분들에게만 비판을 몰아세우는 게 만에 그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김정은 유고 사태가 갖고 있는 한반도 리스크를 어떻게 우리가 국민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소화해낼 것인지 이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좀 지점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김용준 정보 공개를 매뉴얼을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제 실제로 이제 이분들이 주는 이제 그 대응에 대한 예. 그 말하자면 총평을 보자면 어쨌든 이번에 김정은의 자맹은 20여일 동안의 자맹은 북중 국경지대에서 많은 소문이 있다는 것으로 반추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지성호 같은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정보원을 가지고 그렇죠.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99, 그런 100%를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정도는 과거의 자맹에서는 그런 정도 이야기는 없었지만 지금 북한이 술렁이었고 그 술렁이었기 때문에 김정은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어떤 형태로든. 이제 그런 부분들 하나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지금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에서 봐야 될 것은 도대체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역할이냐. 탈북자를 대신하는 사람이냐, 어떤 전문가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느냐에 있어서 실제로 지성호 당선인은 전문가로서의 권능이 완전히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이분들이 국회에서 어떤 활동을 시킬 것이냐, 정부에 줄 것이냐, 국방이나 외통위에 보낼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게 되는 대목이고 특히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것은 제발 이분들이 말하자면 자기 소신은 필요하지만 제가 미국 국무성 연수 프로그램에서 느낀 점은 그렇습니다. 여야 불문하고 국가의 안보나 국가의 외교에 대한 부분은 똑같은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근데 이분들로 인해서 더 여야의 안보에 대한 간격이 넓어진다면 저는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영주 의원께서 제기한 부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정말 두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대북 관련 또 정보 관련 상임위원회 배제를 주지 말자라고 하는 것 이게 옳은 거냐 아니냐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듣고 패널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은 무엇보다 공인이지 않습니까? 단순한 탈북인이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 입법부 국회의원 당선인이라면 말 한마디에 무게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작거리에서 수다 떨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고급 정보, 국회의원 활동을 하다 보면 1급 정보들을 취급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상임위에서 이런 일들이 또다시 반복된다면 국격에 관한 문제죠. 대북 관련 상임위는 좀 빼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입법기관입니다. 그 자체로는. 그래서 그 입법기관의 행위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제재하는 그 자체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잘 판단해야 될 영역이라고 봅니다.
국방위 정보에서 배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여당 쪽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건 너무 예. 여당이나 그 일부 그 여당을 추종하는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아요. 네. 왜냐면은 아니 국가에서도 그 정보 같은 경우 판단 미스할 때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너무 크게 여론을 확산시켜서 예. 그렇게 비판하고 문매를 주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알겠습니다. 봐요. 예, 자 그럼 패널들의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OX로 한번 의견을 표현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분들 대북 관련 또 정보 관련 상임위원회 보내도 된다라면 O, 보내면 안 된다라면 X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볼까요? 본인데요. 지금 두 분은 보내도 된다. 그리고 두 분은 보내면 안 된다. 그리고 김영주 의원은 세모네요. 네. 맨 마지막에 그러면 네. 의견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내면 안 된다는 의견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현근택 부위원장. 네, 이게 저의 경험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제 군에서 3년 정도 정보를 다뤘는데 민감한 시기였어요. 94년부터 97년이었으니까 이제 김일성 사망 직후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제가 아주 고위직은 아니니까 한미 간에 이제 뭐 이런 데 가끔 들어가 봤는데 미국이 어떻게 보냐면요. 사실 우리나라 정보 중에 영상 정보는 대부분 미국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공위성이라든지 아니면 정찰기에서 나와요. 우리가 휴민트라든지 신호 정보는 우리나라 취득하지만 근데 미국이 아주 민감하거나 아주 중요한 정보는 좀 시간을 늦추거나 아니면 안 줄 때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국회에서 이 정보를 다루는 데가 기본적으로 국정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국군정보사에서 나오는데 그게 이제 국방위나 아니면 정보위에서 다루는 거거든요. 물론 비공개로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정보 중에는 미국에서 오는 정보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게 만약에 이분들이 만약에 참가해서 사실은 태영공사가 전 공사가 뭐라 그랬냐면 북한 내 중요한 소식통을 많이 이용했어요. 자기의 어떤 근거를 발을 대게 해서 물론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북한 외가 아니라 탈북자들이 아니라 북한 내 소식통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과 어느 정도 직간접적으로든지 간에 소통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어떤 중요한 정보나 민감한 정보가 국회로 갔을 때 과연 그게 본인들이 장부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물론 뭐 강제적으로 배제는 좀 어렵다고 보지만 국가 안보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저는 이런 본인 스스로 좀 안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배제하면 안 된다 두 분 하셨는데 아까 서종욱 변호사 처음 말씀하실 때 벌 주면 안 된다는 말씀하셨으니까 대표로 최수영 평론가 의견 한번 들어보죠. 저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충분히 이제 말의 중요성과 이제 무게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 분석 실패나 어떤 정보 판단에 대한 오류만을 가지고 특정 상임위에 제척한다. 저는 사실 이거는 그분들을 뽑아준 유권자들의 뜻에 반하는 거죠. 그분들의 유권자들이 그분들을 선택할 때는 그분들이 어떤 제한 없이 의정 활동을 하라고 해서 표를 준 건데 그걸 갖다 국회가 인위적으로 제한한다? 저는 이거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바로 그거는 국회의 역할을 무시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렇게 제척 사유를 따진다면은 정말 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들 법사위 가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용인하고 이분들은 그런 민감한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안 된다. 이분들에게 더 높은 그런 수준의 어떤 그런 그 도덕성과 그다음에 책임감을 요구하고 당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될 일이지 특정 상임위에 가면 안 된다. 이거는 저는 주권자를 저는 조금 모독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 이런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왜 세모입니까? 저는 태용호 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외통위 같은 데는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정보위 같은 데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은 거기를 안 보내려면 저분을 왜 국회의원으로 뽑았느냐 하는 문제가 또 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전문성. 예. 그리고 다만 저는 저분들이 거기서 활동하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정말 대표의 국회의원으로서 전체적으로 말하면 여당과 야당이 함께 더불어 하는 그런 어떤 책임감을 같이 느끼는 전제하에서 활동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나치게 개인의 소신이라든지 개인의 네트워크로 활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네. 자, 북한 관련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정은이 모습을 드러낸 다음 날 북한군이 비무장지대에서 우리 초소에 4발의 총격을 가해왔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는 우발적인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더 밝히고 있지만 어찌됐든 북한이 해명을 해라라고 하는데 아직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련된 녹취 먼저 들어봅니다.
다만 저희가 전통문회를 통해서 저희가 9시 35분에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우리 측 수석 대표 명의로 대북 전통문을 보냈는데요. 이 전통문을 통해서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 심각함에 대해서 우려를 했고 또 입장도 표명해 달라고 얘기를 했으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중단해야 된다는 점도 촉구했습니다. Right, a handful of shots that came across from the north. We think those were accidental. South Koreans did return fire. So far as we can tell, there was no loss of life on either side. 현근택 부위원장 보시기에 우발입니까 도발입니까?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지금 아마 어떻게 우발적으로 쐈는데 정확히 맞출 수 있느냐 이거를 말씀하시는데 전방에 가보면 그 포들이나 아니면 총들이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향하는 시선이. 왜냐면 딱 고정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땡기기만 하면 바로 쏠 수 있게 뭐 우리 대포도 그렇고. 지대가 있습니까? 아니, 저도 아마 뭐 울릉도가 아니라 백령도나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뭐 탱크도 그렇고 포도 그렇고 딱 그 방향이 정해져 있군요. 방향이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쏠 때가 정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피는 지피를 타겟으로 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히 맞췄다는 것 때문에 우발적이 아니다라는 말은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보는데 근데 또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항상 이렇게 잠적했다가 나타나고 도발하는 게 패턴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정황상은 약간 도발성도 보이는데 저는 그래서 어쨌든 이 상황에서 보면 뭐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도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우발적으로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우발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방금 전에 화면에 GP가 이렇게 폭파되는 그런 모습을 보셨는데 그것은 9.19 군사 합의에 따라서 초소를 이제 양쪽에 하나씩 터뜨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까지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됐었고 사실 그 이후로 이런 총격 자체는 처음 있는 일이라서 이게 뭔가 싶은데 서정욱 변호사는 어떤 시각으로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거 한마디로 고도로 계산된 도발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총을 우발적으로 실수로 쏘았는데 네 발이 다 맞는다? 이거는 이게 있을 수 없고요. 북한이 이제 우리나라를 계속 비난했습니다. 옛날에 그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저희가 우리 판문점 협의를 어긴 것처럼 계속 이게 비난을 해왔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저는 이제 이번에 정면으로 판문점 합의를 어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이 저는 고도로 계산하에 도발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답변이 있으면 이것도 좀 더 명확해질 텐데요.